지기현 판결문의 경악한 한결에 윤 봐주기, 지기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봐주기를 했다. 호들갑을 지금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여드리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겨레신문 기사는 내란 실패가 감경사유냐, 지기현 윤석열 봐주기 판결 파장 이렇게 했습니다. 파장이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겨레가 그 부분들만 다 이렇게 콕콕 찍어서 짚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냥 무죄 선고를 해도 별 이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고문에. 그러니까는 이 계엄 선포의 요건이 돼 있는지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국정마비가 될 정도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게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대통령이 한 건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다른 쪽으로 가져갔죠. 이 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겨레가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 존중돼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지 그거를 판단을 한 것을 사법심사의 대상, 지금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이 계엄이 필요할 때, 무슨 외침이 있다든가 해서 계엄이 진짜 필요할 때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된다. 이게 지금 한겨레가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한겨레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견해. 이 견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선고문 안에. 그래서 이거는 이 한겨레의 주장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고 그때 문영대 헌재에서 판단했는데 그거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국회 통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들도 들어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리력을 자제를 시켰다. 그런데 왜 이걸 또 폭동이라고 또 나중 결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경 사유로 지기현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적시를 했죠. 근데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키는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이끌어 나갔죠.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주기 판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을 계획했다. 이 특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일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12.3
그 비상계엄이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상원 수첩을 무슨 그것을 가지고 마치 실행 계획을 다 담은 것처럼 좌파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직 특검도 이것을 실행 계획을 담은 걸로 했는데 그걸 직위원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양, 노상원 수첩의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라면은 지금 이 조은석 특검의 여러 가지 막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 그것들을 많이 배척을 했죠. 많이 배척을 했으면은 이게 이 판결이 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유죄를 하고 단지 사형 선고를 안 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하는 그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한겨레나 좌파 매체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이 지기현 판사는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기현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권 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인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그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할 때는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수사권이 있다고 이 말을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현직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내란이나 위한은 그것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수사해서 소추를 못할 뿐이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든지 하면은 그때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 다 수사가 가능하면은 이재명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도.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집권하기 전에 수사 대상이 됐던 내용들도 있죠. 뭐 정자동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수사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공천 뇌물, 여기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일부 그 지도부나 연루 의혹이 있고, 이재명도 그때 그 탄원서를 묵살해버린, 그 구의원 2명의 탄원서 묵살해버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특검이 진짜 출범을 하면은 이재명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최근에 불거진 내용도 있죠. 뭐냐면은 이 당무 개입,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뭐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을 일러줘서 그것을 홍익표가 강덕구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강덕구가 실수로 그거를 노출을 시켰죠. 대통령의 그 정치 개입은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내란이나 외환죄는 아니지만은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선고문에 따라서, 판결문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집권하고 나서 매간 매직 의혹도 있죠. 매간 매직. 본인의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막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사 대상인데, 자, 오늘 장동혁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계엄에 대한 합법적 정치적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했다고 해서 헌재에서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일종의 헌법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도 받았다.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재명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서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 모두 다 멈춰 세워놨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하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자, 이번 판결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공소제기라고. 그러면은 헌법 84조에서 불소추 특권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근데 수사를 하면은 소추를 못한다 이야기를 했죠. 소추를 못한다. 그러면은 소추 현직으로 있을 때 새로운 소추를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장동현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좌파 진영이 상당히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유시민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 그 사람들이 원래 이제 87명이 오늘 104명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아니면은 내가 미쳤는데 나는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오늘 그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시민을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재판 재개라는 것이 일단 그 재판부 5개, 중단된 5개 재판부의 일부 판사들도 지금 바뀌었죠. 바뀌어서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임기로 가는데, 그 판사들 중에서 누군가 재판 재개를 재판을 다시 속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만 이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는 역부족이죠. 근데 좌파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열이 되면은, 대균열이 일어나면은 그쪽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그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재판 재개 요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바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초단기에 실각을 하고 조기 대선이 다시 치러지더라도 그 좌파에서는 김어준, 정청래 이쪽 라인에서는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는. 거기다가 또 친명 쪽에서는 지금 송영길이 새로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인천 계양을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과거에 이재명에게 내준 지역구 그 출마를 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또 이재명의 그 핵심 측근이죠. 김남준 대변인도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공천을 가지고 다투는데, 근데 핵심은 그 공천권이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청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지역에서 공천을 놓고 상당히 세게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바로 6월 지방선거 끝나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또 크게 부딪히면은 좌파가 완전히 분열이 되면서 이재명 가뜩이나 허약한 이재명의 재판 문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탄핵까지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가 위기일 때는 뭉친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좌파가 잘 이렇게 헤게모니 다툼을 하다가 갈라지기도 하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도 좌파가 그때 분열이 됐었죠. 갈라졌었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은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은 자 그런 상황이 과연 올까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워낙 지금 전개가 되는 좌파 진영 안의 헤게모니 다툼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